안녕하세요. 모든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숏 포지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 트레이딩 조건이 거의 전부 숏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해서 거의 고점을 돌파할 뻔했는데 데이 타임 프레임과 위클리 타임 프레임이 막 마감됐고 4시간 차트에서는 다이버전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총 3개 타임 프레임에서 나타나서 저도 숏 포지션을 열었어요. 그 결과 가격이 한 번 더 튀어서 107천을 넘겼지만 저는 106,500 근처에서 숏을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시장에 혼합되어 있는 뉴스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승인될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씨는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 25만 달러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약 15만 달러 정도 더 올라야 하는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로는 깜팽펫 지역 문제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세금 관련 조작 문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이게임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가받은 상위권 브로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4 DSSA 덕분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코드 채널 링크를 클릭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포터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주간으로 업로드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 부분에서는 웨이브 3에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매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 쪽에서는 현재 2가지 Begin to Win과 Goal Expert가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패키지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기초를 다지는 부분, 즉 마켓 사이클,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트레이딩 조건 확인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트레이딩에서의 모터사이클 전략 방법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그로우트 파트에서는 달콤한 전략, 즉 스노우볼 숏 전략이나 가치 고정, 가스 프레임 관점 등 특별한 전략도 있습니다. 네. 전체 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알트코인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약 107,0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알트코인들이 한동안 다시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중요한 구조가 약 103,000달러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다시 하락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베리 쪽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PEP가 6% 상승했고 FOG가 5%, WIP 4% 올랐습니다. 일부 종목, 예를 들어 WIP 같은 경우는 유로 기반인데 차트를 보니 이미 새로운 저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단순한 컬렉션 이슈 때문인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PR도 5%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2% 하락했습니다. 이제 Fear and Greed Index 쪽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는 다시 탐욕 구간인 7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오늘 아침 비트코인이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곧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일리 캔들 사이에 빨간색으로 약 1.5%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간 마감과 데일리 마감이 끝난 직후 바로 숏 포지션을 오픈했는데요. 그때 평균 가격대는 약 100천 근처였습니다. 65,500입니다. 이번에 숏 포지션 오픈한 전체 구간이죠. 이번엔 2번에 나누어 진입했습니다. 이번엔 세부 전략 파트에서 진입한 것도 있고 시그널 제공용으로도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롱숏 리트레이드 쪽에서는 오늘 아침 100천에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39,000명 넘는 분들이 계셨고요. 총 금액은 거의 6억에 가까웠습니다. 카스 쪽에서 포트가 터진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롱 포지션도 있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 롱 포지션이 약 300 정도였고 숏 포지션이 2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5월의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잠깐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5월 현재 업데이트된 수익률은 11.78% 상승했고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산하면 지금 3,004원입니다. 80,000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격이 다시 올라와서 예전 가격대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가격대가 대략 3,007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달러와 원화를 비교해 보면 원화가 더 강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화가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더리움 현물 ETF 부분을 보면 5월 16일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업데이트가 있었고 200여 개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매수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기술적 차트 측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잘 연결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시즌 아웃, 코어 시즌 인덱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비트코인 시즌 모드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록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지수는 여전히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려면 비트코인이 다시 30,000달러 근처로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수가 다시 상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트위터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로버트 기요사키 씨의 최신 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파트에서 그는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본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50,000달러까지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105,000달러 수준이니 앞으로 약 150,000달러 정도 더 올라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표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5월 19일에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밤에 어떤 액션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몇 시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꽤 늦은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나 디스코드에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CME 폴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CME 그룹의 다음 FOMC 미팅까지 약 30일 정도 남았고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8.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차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최근 종가 기준으로 1.6%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데이 타임 프레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먼저 월간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항상 큰 타임 프레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세분화해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월간 차트가 강세라면 데이 차트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겠죠.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먼저 월간 차트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월간 차트는 앞으로 약 12일 정도 남았는데 이 구간에서 머무른다면 다이버전스가 섞여 있어서 친구들아,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세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이후에 큰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이미 큰 음봉이 한번 나왔었죠. 그 이유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도 만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다음 달에 큰 음봉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 월간 차트는 가격이 더 내려와서 대략 100천에서 102천 이하 구간에서 마감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달에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시장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간 차트 쪽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주간 차트에서는 최근에 캔들이 마감되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숏 포지션을 오픈하게 된 또 다른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주간 캔들이 마감됐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고점을 돌파했나요? 네, RSI도 함께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주간 차트에서는 횡보 사이드웨이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간 차트에서 사이드웨이 구간이 나타나면 가격의 아래쪽에 디맨드 좋은 범위까지 스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멀다고 봅니다. 아마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략 90,000대 정도에서요. 이게 웨이브 2의 구조일 수도 있고 이후 웨이브 3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데일리 차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기준으로 먼저 첫 번째 셀 시나리오를 봅니다.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큰 엔딩 패턴이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엔딩 패턴이란 게 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엔딩 패턴에 대해 저희는 가격 스윙 타임라인과 대략 설정한 RSI를 함께 봅니다. 만약 가격이 새 고점을 만들었는데 RSI가 돌파하지 못하면 그때 RSI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제 생각엔 RSI가 트렌드 라인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고점을 갱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데드라인도 설정했고, 만약 RSI가 실제로 불이시하게 움직인다면 RSI가 고점을 찍어야 하는 위치는 대략 85 이상 구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 구간에서 가격이 다시 한번 브레이크아웃을 한다면, 그리고 RSI도 함께 브레이크아웃 한다면, 그때는 이 패턴이 모티브 웨이브, 즉 임펄스 웨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펄스 웨이브가 아니라면 R1, 434, A45 파동처럼 움직이고 끝나는 조정 패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고, 만약 파동이 끝나면 아래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부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액션을 취하는 부분은 이 구간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 구간 움직임이 트라이앵글 형태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 B, C, D, E가 나옵니다. A, B, C, D, E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면 바로 오파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횡보 후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오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잡았고, 다른 타임프레임 요소들도 맞아떨어졌어요. 갭도 맞아떨어져 반드시 진입해야 했습니다. 두 포지션 모두 오픈했습니다. 이제 이 조정 구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파가 끝나면 아우파가 딱 맞게 끝나고 나서 BPA가 스윙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BPA의 스윙은 제 생각에는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게 꽤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으니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계속해서 데이 타임 프레임이 눌러주는지, 구조상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만약 반등이 없다면 그냥 계속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다시 만나면 CPA로 스윙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갭을 따라 진입했다면 꽤 길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스윙이 나와서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시기죠. 롱 포지션을 잡고 나서 스노우볼처럼 계속 굴려나가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조정이 나오고 나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구간은 1파가 끝나는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아파도 에파도 아니고 1파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웨이 구간을 거치고 트렌드가 하락으로 이탈했기 때문이죠. 1파가 확실히 끝났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이 구간 대략 10만 근처입니다. 네, 반드시 10만을 하락 돌파해야만 1파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을 하락 돌파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2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잠그는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2파 구간에서는 우리는 스노우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피보나치 비율을 참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라면 1파가 하락하고 조정이 끝나면 0.382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2파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더 깊이 0.5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0.628 근처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상황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위쪽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를 마쳤습니다. 위쪽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은 확실히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에 집중하는 것이 꽤 잘 맞았고, 오늘 아침의 트레이딩도 저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조정이 들어왔다가 빠르게 고점을 돌파해서 위쪽에서 마감한다면, 이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났다고 평가했던 이 파동이 실제로는 끝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다시 한번 강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이버전스가 주간 차트에서도 발생한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작은 두 파동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ABC 파동이 깊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처럼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 조정을 보인 걸 보면 2파의 조정이 더 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혹시라도 안 좋은 뉴스가 섞일 수도 있는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악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매매할 때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바꿔서 퍼센트 단위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횡보하거나 조정이 더 내려오는 시나리오의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50% 정도로 보고 이 케이스를 메인 시나리오로 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하게 상승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30% 정도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이쪽 조정 시나리오에 60%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트레이드는 저희가 꽤 자신감이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섞여서 확신이 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말과 데일리 4시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데 곧 인풋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트랩 신호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깊게 조정이 나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시나리오의 확률을 10%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 박스에서 횡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0%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전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트렌드라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 여기서 바로 강하게 상승해서 슈퍼 불리시 초록색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 확률은 높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건 메인 케이스는 우리가 실제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노란색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는 디스카운트와 스노우볼 추가 매수 타이밍이 꽤 잘 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패턴으로 2차 조정이 나오고 노란색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싶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오렌지색 시나리오가 나와도 괜찮고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나눠서 보면 실전에서 트레이딩 할 때도 계속해서 지금 초록색 확률이 몇 퍼센트지, 오렌지색은 몇 퍼센트지, 노란색은 몇 퍼센트 남았지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MC 차트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이 근처에서 진입한 분들이 있다면 어젯밤에 디스코드에 계신 한 분이 이미 TP 익절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7,000 수익을 내셨는데 꽤 멋졌습니다. 그분은 롱 포지션을 잡고 이 구간에서 숏도 같이 들어가서 양쪽 다 수익을 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MC 트레이드 관점에서 아래쪽을 보면 이 구간은 디맨드 존에서 진입해서 위쪽에 하드 존의 PG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어사인 신호를 조합해서 본다면 이 근처에서도 이미 진입이 가능했어요. 굳이 올타임 하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구간도 충분히 리스너블 합리적한 청산 구간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금골드 쪽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금 트레이딩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해보고 싶어요. 지금 진입 타이밍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금에 대한 분석은 최근에 유튜브 멤버십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었는데요. 바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구간 볼 때 이 프레임에선 롱 매수 진입 타이밍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강하게 하락해 뚫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롱 진입 기회 노릴 수 있겠죠. 여전히 롱 관점으로 이 저점에 베팅 중입니다. 위쪽에선 가격이 급하게 치고 올라가 오버슈팅, 과매수이나 다이버전스 발생하면 그때 숏 매도, 진입 타이밍 찾을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롱으로 한번 진입한 뒤 이후 아래쪽에서 다시 진입 기회 노릴 계획입니다. 캔들이 강하게 나오거나 특이한 움직임 있으면 그에 맞춰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제 4시간 차트로 넘어가 상황 어떤지 볼게요. 4시간 차트에선 현재 RSI가 어드밴스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지우겠습니다. 화면이 복잡해 보여서요. 이 부분은 일단 지워두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롱 포지션을 잡았고 이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손실이 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면을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노리고 싶은 그림은 만약 가격이 다시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내려오면서 RSI가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이런 패턴입니다. RSI가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가격은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액션을 취할 타이밍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움직임이 RSI와 연동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 구간에서 진입 타이밍을 더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손실이 나면 아래쪽에서 다시 진입 기회를 찾는 거죠.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탄약 진입 기회도 이렇게 조절하며 금 쪽은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규칙방에 들어가 안내를 확인한 후 각 방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쪽을 보면 현재 달러도 스윙 중입니다. 작은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있지만 데이 차트 상으로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간, 즉 100선을 확실히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락 추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반전 신호가 나오려면 104선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가 쪽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94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도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만약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타난다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반등의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쪽 다우존스는 지난 금요일에 소폭 상승했지만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0.4% 정도 올랐는데 사실 저는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흐름이 좋지 않게 끝난다면 미국 주식 쪽 모니터링이나 매매를 좀 더 느리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쪽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알트코인은 지금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알트코인 쪽은 아직 S 포지션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비트코인만 S로 들어갔는데 사실 좀 아쉽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이더리움도 같이 분할 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L 포지션은 소량으로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ARSI와 조합해서 본다면 S 포지션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L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싶다면 이더리움 쪽에서 피보나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하나의 존이 있습니다. 대략 0.382 부근에 하나의 존이 있고 또 하나는 0.5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매매하기에 흥미로운 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진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진입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이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고 한 번만 진입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낮은 지점을 찾아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리스 리워드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매매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파트에서 마무리를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마감이 아래 구간, 즉 ABCD 이 파동을 하방으로 돌파해서 끝난다면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웨이브 2의 조정 구간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아래쪽에서 진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4시간 차트로 확대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가격이 거의 쐐기형 패턴, 즉 트라이앵글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상승해서 마감했죠. 여기서 보면 B, C, D 이 파동이 있고 그 후에 위로 올라가서 마감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마감한다면 이 부분이 웨이브 내가 확정되고 5파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이 구간을 다시 하방으로 돌파해야만 합니다. 즉 대략 100천 부근, 100,006이나 100,600 정도 그 근처를 반드시 하방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신호를 보면 다이버전스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고점이죠. 이 고점도 그렇고 오늘 아침 새로 생긴 이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강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TP를 하거나 익스포지션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건에 맞으면 반드시 진입해야 해요. 그리고 3시간 차트는 어떨까요? 3시간 차트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시간 차트도 다이버전스네요. 2시간 차트는 어떨까요? 2시간 차트도 괜찮지 않나요? 피할 수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제적인 패턴이거든요. 1시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옵니다. 제나리보 그리고 데일리 차트도 보이시죠? 데일리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데일리도 신호가 나오고 위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클리 신호를 기다리는 이유는 위클리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숏을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진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종가가 위에 닫혔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기술적으로 물량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코스트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상황을 보면 위클리, 데일리, 작은 타임프레임 모두 다이버전스가 발생 중입니다. 방금 전에는 기술적 관점에서 어느 타임프레임에서 힘이 약해지는지 보여드렸죠. 위클리 종가 마감 시점 액션도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평균 가격대도 대략 100,000 6인 윤백 근처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상황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창 모드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끝난 뒤 이어지는 영상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도 정리해 두었으니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자도 부탁드립니다. 크립토커런시와 테슬라 마켓 소식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